네,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후 1시가 넘어서부터 탄력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상승 기조는 여전합니다. 코스피가 3,078포인트 선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0.78%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또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0.6% 가까운 상승 950선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막상막하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급등했던 막상 종목들입니다. 오늘 급등 종목에는 신세계건설과 네이버, HMM, KTNG 그리고 캠온이 올라와 있는데요. 한국판 디즈니랜드를 건설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화성 국제 테마파크인데 한 차례 불발됐었던 적이 있었죠. 이 조성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진 신세계건설 오늘 급등세 보여줬고요. 다만 윗골이 현재 길게 달면서 5% 안팎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3,000원 선 거래 이어갑니다. 한편 해운사 HMM 오늘도 좋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 기록 후에 기관이 대량으로 차익 매물 내놓으면서 주가 출렁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시세 강하게 붙습니다. 4.69%의 상승 이어갑니다. 자, 마카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카에는 종근당, SK케미칼 그리고 효성첨단소재와 FNF, 효성화학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법일까요? 이 종근당,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주가 조건부 승인 불발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급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21%가 넘는 하락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효성첨단 소재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이 되고 있죠.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 이어갔었는데요. 오늘 하락 전환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1.51%의 하락세, 효성첨단 소재 이어갑니다. 자, 오늘 막상막하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 매수 가능할지 하이투자증권 명동점 영업부 이창원 차장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장에서 네이버의 흐름이 정말 눈에 띄는데요. 신세계와의 지분 맞교환 기대감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호평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선 단기 고점 아닐까라는 물음표도 던져지고 있는데요. 네이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신세계그룹과의 그 지분 수합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좀 예상할 때 했던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요. 연초에 이제 그룹 오너끼리 이제 만나기로 한 부분이 그런 것들은 좀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현재 이제 쿠팡이랑 좀 비교하면서 쿠팡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평가된 게 아니냐는 좀 그런 분석이 좀 상당히 나와 있고요. 어제 이제 그 애널리스트 데이라고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해서 그 회사의 이제 미래 사업 전략을 좀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로 핵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류 역량 강화와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본격화 그 세 가지 전략을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쿠팡이를 비교한다고 하면 동사가 올해 그 스마트 스토어 거래 목표액이 25조 정도 되고 또 2025년까지 그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을 30%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쿠팡이 최근에 밀리긴 했지만 시총이 100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동사는 현재 66조 정도 되니까 오늘 올라갔어도 66조 되니까 상당히 저평가된 게 아니냐고 볼 수 있겠고 또 CJ 대한통운과의 물류 협력과 또 이머트와의 협력을 통해서 어떤 배송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밸류에 대한 리레이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42만 원 신고가 흐름은 아마 이걸 신고가 갔기 때문에 한번 주가 레벨업이 가능한 구간이 좀 들어섰고 오늘 장중장이 좀 밀려서 윗골을 달았지만은 지금 구간도 저는 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일단 좀 보고 있고요. 증권사 목표치가 최고가 54만 원까지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더라도 45만 원 이상 보면서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고 매수도 종가 기준으로 한번 해볼만 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40만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도 신규 접근 가능하다 사인 주셨습니다. 보유자들 홀딩 그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캠온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유가증권 시장에 화려하게 상장을 했습니다. 잔체 초대받지 못한 투자자들은 캠온이라는 대안주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따상을 갔는데 이게 보통 시초가 100%를 간 다음에 곧바로 이제 점상한가를 가야 되는데 바로 가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바로 상한가 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상을 갔는데요. 오늘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된 종목도 예를 들면 SK 케미칼도 그렇고 캐몬도 그렇고 사실상 시초가가 고가로 좀 형성이 되는 양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재료 소모율로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캐몬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시험 투탁 기관이고 그러므로서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상장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SK 바이오 사이언스와 코로나19 백신 임상 연구에 대해서 이제 위탁을 받아서 진행 중이라는 게 이제 시장에 알려져 있고, 또 이제 오늘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초가 거의 23%, 장중 25% 급등 나왔지만은 재물 소멸에 의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갭으로 떴기 때문에 갭을 좀 매끄러워 올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종가가 3,770원이니까 거기까지 단기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재료 소멸 차원에서 빠져나오는 전략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모는 타이밍이 늦었네요. 갖고 있다면 매도 전략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창한 차장의 이 관심주 들을 차례입니다. 어떤 종목으로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우리 폭스바겐 배터리데이에서 이슈됐던 게 충전 시간에 관련된 건데, 거기에 대표적인 수혜주로 될 수 있는 대지전자 재료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폭스바겐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그 프레젠 시간의 절반을 충전 인프라와 충전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급속 충전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급속 충전이 가능하게 하려면 거기에는 실리콘 응급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리콘 응급제 상용화에 성공하고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이 대주전자 재료고요.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다 그냥 연구 중에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실리콘 응급제 양산에 돌입을 해서 세계 최초의 전기차용 파우치 셀이 공급을 했고, LG 화학을 통해서 테슬라 롱레인지 모델과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 모델의 동사에 이제 실리콘 응급제가 적용이 됐고요. 동사는 이제 삼성전기라든가 아바코 전자, 아모텍, 서울 반도체 등등의 이제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 실리콘 응급제가 한 2025년도 되면은 동사의 매출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는 이제 실리콘 응급제가 작년에 한 20톤 정도 재작년에 2019년도에 20톤 정도 생산 캐파였는데, 작년에는 매달 기준이죠. 매달 기준은 100톤이고 2023년까지 700톤으로 확대 목표에 있거든요. 지금 테슬라도 실리콘 응급제를 테슬라 배터리에 사용한다고 그랬고, 폭스바겐도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급속 충전과 롱레인지 모델에는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대주전자 재료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아직은 상당히 좀 작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향후 이제 2025년도 되게 되면은 한 5조 정도까지 시장이 좀 크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동사가 이제 작년에 올해 영업이익이 163억, 내년에 257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아마 이게 포르쉐 타이칸이라든가 LG 화학을 통한 테슬라 모델 외에도 적용 범위가 넓게지게 되면은 아마 매출이 좀 점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배터리에 들어가서 충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실리콘 응급제가 반드시 들어야 되고, 10분 미만의 충전을 위해서는 실리콘 응급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첨가 비율이 점점 높아질 거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 잘 보고, 현재가 42,500원 정도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6만 원 드리겠고요. 선저가 38,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실리콘 응급제 필요성에 정말 매력이 빛이 납니다. 대주전자재료 오늘의 관심주고요. 목표가 6만 원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3월 15일에 테스 주셨는데요. 벌써 8% 수익을 맛봤습니다. 목표가 4만 원 주셨는데 아직 좀 남았거든요. 지금이라도 진입해볼까요? 네, 오늘 신고가 갔죠. 오늘 이제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가 갔는데, 동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주 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이제 1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가 되고, 작년 4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고요. 올해도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일단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 쪽에 파운드리 사업부에 지금 장비 공급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GP 장비가 도쿄 일로트론이 사실상 파운드리 쪽에서 독점하고 있는데, 이 독점을 깨고 동사관이 들어간다고 하면 다시 한번 실적이 상당히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도 장비 납품이 가능하다면 동사의 실적과 멀티플이 같이 동시에 올라갈 수 있다고 봐서 오늘 신고가 갔는데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의견 드리겠고요. 매수는 조금 타이밍 좀 한번 조정 줄 때 기다려 보시고, 지금은 보이자 홀딩 관점이고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는 오늘도 강하게 올라서 신고가 같습니다.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하시네요. 목표가 4만 원 그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명동점 영업부 이창원 차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